김두기입니다. 2.2장의 5절, 2장은 단자유도계죠. 5절, 수치해석 기법 중에서 진동수 영역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은 시간 영역에 대해서 했고요.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근데 이 방법이 너무 복잡하다 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진동수 영역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험에서 진동수를 계측하기도 하고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진동수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파동 전파라든가 그래서 상호작용,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 뭐 유체 구조물 상호작용 이러한 경우에 해석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구조물의 현상 자체가 진동수의 함수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고려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비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상당히 양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을 한다든가 혹은 계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제일 처음에 1절 시간 영역 방법과 진동수 영역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 영역이라는 건 시간 축상에서 구하는 겁니다. 적분에 의해 가지고 미분을 두 번 미분된 것을 적분 두 번 적분해 가지고 변이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직접 구하는 직접 적분법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이에 반해 가지고 진동수 영역 방법은 이 시간 영역을 진동수 영역 F 도메인, 지금은 T 도메인이잖아요.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합니다. 변환을 해서 문제를 구하는데 예전에는 이 방법이 수학적으로 푸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으로 풀기는 푸리에 트랜스폼이란 걸 써가지고 했지만은 수치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죠? 몇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이러한 수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푸리어 트랜스폼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푸리어 트랜스폼. 예전에는 수학은 컨티뉴어스, 연속 역학이고요. 이런 것들을 디스크리트, 이산, 떨어진 거 있잖아요. 각 시간별로 계측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는 쉬운 알고리즘, 굉장히 빠른 알고리즘이 개발됐습니다. 이후부터는 계산을 전략하고 선형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컴퓨터 파워가 워낙 세졌기 때문에 시간 영역을 더 선호하는, 예전보다는 옛날에는 컴퓨터 메모리라든가 성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 수뿐이 없는, 머리를 많이 써야 하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고요. 그래서 풀이의 변환이란 것은 F자를 씁니다. 이탈릭 굉장히 대문자 F자를 써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익스포넨셜하고 적분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기호로 F자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시간 영역에서 F 영역으로 바뀌는 것을 F라고 쓰고요. 시간 영역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다시 반대로 돌리는 것을 F의 역 푸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데요.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썼을 때는 이렇게 적분 기호가 들어가지 않고 적분 기호를 sum, 더하기 기호로 나타내야 됩니다. 컴퓨터는 discrete, 이렇게 연속인 거를 풀 수가 없고요. 항상 이산인 것들을, 떨어져 있는 것들을 풉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게 촘촘하게 자르냐 그런 차이도 있지만은 어찌되었든 각각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각각에 대해서 더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고요. 디스크리트 푸리어 트랜스폼 중에서도 개수가 2의 n승계를 써가지고 하는 FFT, 굉장히 빠른 푸리어 트랜스폼 이란 알고리즘이 개발돼 가지고 함수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구할 때는 이렇게 충격 응답 함수를 각 하중에다가 곱해가지고 더한다는 개념으로 썼는데 이런 것들을 수식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기호로 별표로 나타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중첩 적분이라고 합니다. 계속 더해 나간다. 혹은
요런 표시를 나타냅니다. 표시. 그런 개념이고 우리가 듀아멜 적분해서 사용했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를 푸리어 트랜스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진동수 어떤 사람은 이거를 진동수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주파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프리퀀시 도메인이고요. 일반적으로 진동에서는 진동수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100Hz 이상 올라간다 이러면은 보통 주파수 영역이라고 얘기를 100Hz 이상을 쓰는 사람들 컴퓨터라든가 정보통신에서는 프리퀀시 도메인 주파수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진동 100Hz 미만, 보통 50Hz 미만인 경우에는 진동수 영역이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면은 이 중첩 적분이 간단하게 미분도 아니고 그냥 곱셈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F 곱하기 K분의 1 값은 U 값이다 라는 거. K분의 1을 뭐라고 한다? 역수를 H라 나타내 가지고 복소 진동수 응답 함수라고 부르고요. compliance라고도 합니다. 이것의 역수는 동적 강성이다. 정적 강성 K하고 헷갈리니까 S라고 씁니다. 동적 강성. static stiffness, dynamic stiffness. 그래서 요 표시를 보면은 미분 두 개 한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역수 해서 s 동적 강성 곱하기 u 변이 값은 뭐가 된다? 하중 값이 된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진동수 영역이니까 s를 썼고 그냥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는 f equal ku라고 하죠. U. 강성. 이건 동적 강성입니다. 이 동적 강성은 동적 운동 방정식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S 값이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이런 식으로 K 더하기 I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M입니다. 예. 만약에 오메가 값이 0이다 라고 하면 두 개 항이 사라지죠. K뿐이 안 남습니다. 정적인 강성과 동적인 강성은 같습니다. 오메가 값이 0일 때. 예. 그러면은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간 영역 방법은 그 비선형성과 시간 의존성을 고려하기가 쉬웠지만은 계산이 오래 걸리고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 시간 진동수 의존성을 갖고 있다면 고려하기 힘들다. 이에 비해서 진동수 영역 방법은 진동수 의존성, 그러니까 파동이 무한대로 전파돼 가는 거. 건물이 집안 위에 있는데요. 지진이 와서 얘가 흔들리고 다시 방사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레디에이션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레디에이션 되는 방사가 되는 특성이 진동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고려하기 쉽지만은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됐지만은 중첩의 원리, 덧셈 뺄셈 계속 더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비선형 시스템, 선형 시스템에서만 선형 중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선형 시스템을 고려하기 힘들다. 물론 근사적으로 여러 번 매 스텝별로 선형 해석을 통해 가지고 비선형성을 직선의 여러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과 같은 반무한 영역에서 진동수 전파 특성은 진동수 의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진동수 영역 방법을 많이 써왔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 비선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간 영역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진동수 영역과 푸리어 트랜스폼과 역변환, 푸리의 역변환의 관계입니다. 어떤 시간 영역을 진동수 영역으로 바꿔주는 걸 가지고 푸리어 트랜스폼이라 하고 반대쪽으로 돌리는 걸 가지고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 푸리의 역변환이라고 합니다. 넓게 돼 있는 것이 좁게 되고 좁게 돼 있는 것이 넓게 되고 요 서로 간의 상대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시간 영역이 앞면이라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은 동전의 뒷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동전을 보는데 앞면으로 볼지 뒷면으로 볼지 이런 차이일 뿐이지 어떤 같은 현상을 보는 데 있어서 시간 영역에서 바라볼 것인지 진동수 영역에서 바라볼 것인지 진동수 영역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쉬운 것들은 진동수 영역에서 바라보면 됩니다. 계측 데이터를 시간 영역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나 분석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진동수 영역에서 바라보면은 T는 진동수가 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낼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영역에서 계속 반복되는 시간 영역상에서 반복되는 경우에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이산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무한대로 나타낸다. 다만 연속을 이산으로 나타내지고요. 이런 이산적인 것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이렇게 주기성을 갖게 나타낸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계측 데이터 혹은 지진 데이터를 했을 때 어떤 한정된 영역에서 갖고 있고 나머지는 0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거기 우리가 하는 것은 푸리어 트랜스폼 만약에 0.01초 간격으로 계측을 했다 그러면 최대 진동수는 0.01분의 1이니까요. 100Hz입니다. 근데 100Hz 안에 반은 반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50Hz 정도입니다. 반을 끊어서 쓴다, 이제 컷오프 된다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나이퀴스트 프로컨시라고 합니다. 나이퀴스트라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 사람이 요것들을 스웨덴 사람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뒤에 인물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디스크리트한 것은 반복되고 디스크리트 이산이라는 뜻입니다. 바뀌게 된다. 서로 간에 거기 시간 영역과 진동수 영역이 서로 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입니다. 진동수 영역 방법은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프로시저를 통해서 하는 것인가 2절에서 나옵니다. 그 시간 영역에서의 운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운동 방정식을 진동수 영역으로 변환하고요. 방정식 자체를 변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변환하게 되면 운동 방정식이 우리가 mx mu2 dot ku라는 운동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댐핑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하게 되면은 h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게 k 앞에서 k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m이 되고 분의 1로 됩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 여기다가 f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f 오메가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그냥 곱합니다. 뭐가 된다고요? u 값이 나온다. 뭐 진동수 영역에서 u 값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을 해줘야지 시간 영역상에서의 응답을 구할 수가 있다. 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가해주는 하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진동수 영역상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프리퀀시 도메인 푸리어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 왜 시간 영역에서의 이러한 보라색 자료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합으로 진동수 영역상에서 하중을 나타내고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F 오메가라고 불렀습니다. F 오메가에다가 뭐를 곱해주죠? 좀 전에 H 오메가를 곱해주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U 오메가입니다. U 오메가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U 오메가. 근데 이것은 이러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요것을 합해준 것이 시간 영역상에서의 응답입니다. 요거를 푸리어 트랜스폼,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은 UT가 나옵니다. UT. 우리가 하중을 가해줬을 때 FT 값에서 이것을 막바로 UT 값을 구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 영역 방법 이렇게 두 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운동 방정식도 바꿔주고요. 진동수 영역상으로 주파수 영역상으로 하중과 변이도 거기 진동수 영역상에서 구해서 뒤에서 돌아가는 방법 이렇게 돌아가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뭐 엄청나게 적게 걸립니다. 뭐 1000분의 1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자유도계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운동 방정식이 있고요. 시간 영역상에서는 이렇게 듀하멜 인티그레이션, 듀하멜 적분법에 의해 가지고 컨볼루션, 그리고 충격 응답 함수 혹은 중첩 적분법을 써가지고 직접 적분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를 구하게 되죠. 응답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변이를 구하게 됩니다. 단자유도계에서. 그런데 진동수 영역 방법은 이 운동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진동수 영역상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S
오메가가 나타나죠. S 오메가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S 오메가 분의 1인데 이걸 H 오메가라 그런다 그랬죠. 예. 컴플라이언스. 요건 동적 강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꿔줘 가지고 U 값을 곱해 주고요. 요 H 오메가는 S 오메가의 역행렬 단자의 도일 때는 분모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걸 구하고 난 다음에 U 오메가를 다시 여기에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에 넣어 가지고 UT 값을 구한다. 돌아가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예제를 풀어보면요. 예제를 풀어보면은 삼각 하중과 충격 수저 응답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삼각 수조에 이렇게 하중이 충격 응답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했는데요. 이제 근사적으로 이렇게 시간 영역상에서 계측된 것은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계측됐다고 보고 샘플링 타임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뭐 적당한가 안 한가를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0.02초 간격으로 계측을 하고 그 다음에 하중을 푸리어 트랜스폼을 해보니까 이렇게 대칭력으로 나서 반까지 뿐이 안 쓰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요 반의 나이키스트 이렇게 실제로 0.02초에 50Hz까지 나오지만은 이것이 대칭형이니까 이거는 못 씁니다.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이걸 유추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써요. 이걸 가지고 응답을 구합니다. 여기는 컴플라이언스 펑션입니다. 여기 H 오메가란 얘기죠. H 오메가에다가 F 오메가 값을 요 반 25Hz까지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선 지금 요거 25Hz까지 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 구해보면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곱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U 값을 구할 수 있고요. U 값을 다시 역행렬을 푸리어 역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 영역에서 다이렉트로 구한 거, 직접 구하는 거랑 진도 수형에서 구한 거랑 서로 선형 시스템인 경우에서는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입니다. 그래서 진동수 영역 방법 매트릭 코드가 있고요. 직접 해보셔도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진 하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하중이 다음과 같은 지진 하중이 가졌을 때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같은 방법입니다. 지진 하중이 이렇게 있고요. 이건 시간 영역상이고요. 이거를 진동수 영역으로 바뀌게 되면은 시간 영역상에서 L센터니까 0.02초 간격이죠. 그래서 0.02, 50Hz까지 나타나는데 실제로 쓸만한 것은 25Hz 뿐이 안 된다. 여기서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25Hz 반값을. 그래서 25Hz까지의 컴플라이언스 충격 응답, 주파수 응답 함수, 곡소 주파수 응답 함수를 구하고 여기다가 F 값을 같이 곱해주면은 진동수 영역상에서의 응답이 나타나고요. 그것을 역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시간 영역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근데 시간 영역에서 막바로 구한 거하고 진동수 영역에서 구한 것하고 서로 값이 같더라. 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법 매트릭 코드로 그대로 놓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아주 뭐 그냥 한 뭐 몇 년도 사람이죠. 죽은 지 얼마 안 됐네요. 돌아가신 지 지금 한 50년 뿐이 안 됐습니다.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 사람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스웨덴 출신인데 굉장하잖아요. 옛날에 미국으로 건너갔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로 일을 했네요. 그리고 프리의 단위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단위가 뭐냐라고 나타냈습니다. 프리의 변환을 하면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위가 없고 요것은 단위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단위잖아요. 그래서 세크를 곱한 단위다. U 단위에 U 오메가 값은 시간 단위에다가 세크를 곱한 값이다. 요게 세크 단위잖아요. DT가 세크니까.